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네, 심우정 총장의 주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직접 인터뷰가 있었지만 내용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의견을 여러 곳에서 수렴을 했고 그렇기 위해서 그 수사팀하고도 회의를 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열었고 그래서 의견을 다 종합했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자기는 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풀어보겠지만 이런 그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상당히 예외적이란 반응도 많고 해서 그건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즉시 항고를 포함해서 이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법조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법조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구속 취소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권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이제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아직 유효하게 존재를 한다면 이거를 법률 합헌성의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하거나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국가기관은 그것을 합헌적인 법률로서 그 법률에 따른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결정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온 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직접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이 법률과 구속 취소와 유사한 구속 집행 정지 보석 등과 관련돼서 과거의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도 위헌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와 유사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해도 위헌이라는 판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2015년에 그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러한 즉시 항고권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이제 유신헌법 때부터 있었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요.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일정한 제한하에 잠깐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게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속 상태의 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속 집행 정지는 대표적인 게 부모의 문상, 장례를 치르거나 이제 장례를
이제 소위 말해서 치르거나 아니면은 수술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제 구속을 집행을 정지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와 구속 취소의 차이점은 구속 취소는 이번에도 봤다시피 소급적으로 구속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만약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막게 되면 사실상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법원의 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 의미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였고요. 2012년에 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자, 이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바꿔야 하냐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에서는 명확하게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 같이 일시적인 인신의 구속을 해제하는 것과는 절차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신병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고 도의 말해서 이번에도 나온 것처럼 무슨 접근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즉시 항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기존의 위헌 결정은 이 내용과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당시 김지현 차관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5년도 개정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던 조항이고요. 이 점 때문에 이제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 결정이 만약에 지난달에 있었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데요. 2012년이면 12년 전에 있었고 그 사이에도 형사소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으면서 한번 논의된 적도 있고 이 결정과 이 조항의 합헌성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그럼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에 있는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스스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권한 행사를 안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선례들이 과연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와 차이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 검사장 회의 때문에 이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심우정 총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검사장 회의에 대한 이제 그 반박을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사장 회의까지 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대한 사건이어서 검사장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 자체는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이제 결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요. 다만 구속 취소 결정문의 원인을 보면은요, 지금 불과 열 몇 시간 정도가 시간이 초과가 돼서 영장 효력이 끝난 다음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삼아가지고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구속이 취소됐다. 이것은 팩트인가요? 라고 하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에 정확히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시간을 넘겼을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기소 여부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어떤 절차들이 있었을 때 봤을 때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검사장 회의를 열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서 다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 조항이 아직 위헌으로서 판단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선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선례인 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구속 시간을 판단한다는 내용들로 내려진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처음부터 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 구속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을 작출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사안 때문인지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또 검찰 수뇌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체적 진실을 밝히고 기소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소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공소를 유지하고 시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가 인멸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의 시체적 진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시체적 진실이 만약에 모호해진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광장에서의 열기는 더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검찰의 사명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정문을 봤을 때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한 문장이 아니라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상급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즉시항고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기현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과 선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대법관의 결정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발부된 영장이고 그 필요성을 계속 검찰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지금 현재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보석,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제한들이 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사례들을 봤죠. 소위 말해서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이런 다 규정들이 붙고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와 그 인신 석방 조치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구속 취소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맞는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혀 검토함이 없이 이제 극장국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전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관례가 이번에 새롭게 확립된 관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수사팀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대검찰청과 이제 특수본 수사팀 사이에서 검찰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반면에 법원에서도 조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이제 법원의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번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합헌성에 관한 부분들, 즉 기존에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 관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내는 점에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관례에서 완전히 반한 이제 체포는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네. 48시간. 근데 구속은 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간이라는 새로운 이제 관례를 벗어나는 얘기를 도입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관례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상급법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직장권을 포기함으로써 예. 결론적으로는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균형 잡힌 결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보통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에서 벗어나는 결정들을 이례적으로 내림으로써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석방, 즉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장을 누가 발부했냐면은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네. 특정 개인 판사가 아니고요. 결국 영장 발부와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들이 수차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루어졌고 각각의 재판부들이 판단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판단이 무색해지는 결정들이 또 내려졌다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 예.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구속 취소 자체가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됐던 피의자들이 그럼 나도 시간으로 다시 계산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중 하나가 명태균 씨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예.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거는 구속 만료 시간을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그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다 구속 취소가 가능하다. 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 옥바라지 카페라고 해서 수감자들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예. 이 사이트에 글이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우리도 석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당신이 구속된 시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구속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간에 영장 발부가 많기 때문에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구속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똑같은 그런 이유로 해서 나도 구속 취소를 구속 취소해달라고 이제 제출하겠다. 같은 이것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상권 변호사가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변호사인데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가 갖춰지고 조건이 되면 우리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취소 신청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구속 청구, 취소 청구가 계속 이제 빗발치면은 사법부에 있어서 좀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의문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기록에 반환 접수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기소 여부들을 결정해야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합법이고 이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벗어난 구금은 다 불법 구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들은 다 불법 구금 피의자가 되는 그건 것이고. 이제 죄목과 상관없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번 이제 그 1심 부장판사의 취소 결정으로 확립되는 이제 선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에서 어떠한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시간으로 판단한 구속 취소 결정을 다투려면은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로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결정문을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의 선례 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해소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사실 일각에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즉시항고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의 장례 때문에 2, 3일 있다가 돌아오는 거를 만약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안 풀어주면 그럼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이건 예. 사실상 구속집행정지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것이고요. 구속 취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대부분이 이제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하면서 또 시간에 대해서 검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따라서 공소를 준비하거나 과거에 있어서도 불법 구금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예. 굉장히 위험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사안의 정치적인 성격을 떠나서요. 예. 이런 식의 방식의 규정이 앞으로도 맞고 확립된 것인지를 검찰 차원에서 명확히 밝혀달라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내린 재판부가 본안 재판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차적 흠결을 얘기를 했다면 공소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공소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지금 재판부는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의문을 넘어서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공소 기각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례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는 부분과 그 수사권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공소를 기각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했을 때 공소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를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수사권의 배분이란 거는 각 기관들 간의 권한을 배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공수처가 갑자기 나와서 가지고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권 있는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서 체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다.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 돌아와서 보면은 경찰도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했고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했고요. 심지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와 공조본을 구성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권의 이슈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즉 경찰이 수사했다면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이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형사 재판의 영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재 최종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뭐 선고 기일이 미뤄지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영향성은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판단해 보면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탄핵 소추 의결이 통과됨으로써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유들은 이후의 수사 과정, 이후의 기소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고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하나 이제 방론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종국적인 결정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또 주요한 증거 자료 채택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 확인된 바로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들이 현재 증거로 제출이 되거나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 비상계엄 형태로 통해서 이제 입법권을 침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헌재 판단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이죠? 네, 교수가 7명 참석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했던 허영 교수가 이제 10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기존에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총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국회가 헌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 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게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가 없어서 부적법이다. 그래서 탄핵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한국 헌법학회장을 역임했던 지성호 교수는 지금 심리가 11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터무니없이 적다. 심리 11번 가지고는 심리 미진이다.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그러니까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다. 그래서 심리를 회피해야 되는데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가족관계 등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지금까지 거죠? 쭉 계속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들 이런 네.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제출을 했는데 참고 자료의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학자들의 주장들 정리한 거 들어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헌법학자들도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법조계에도 달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기준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무지의 배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인이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에 관한 부분이죠. 즉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부에 의한 통치들을 잠시라도 아니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는 밝혀야겠지만은 예. 시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부대와 경찰을 국회에 전개시키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이거는 물론 피고인 쪽에서는 다투고 있지만은요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가 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가가 객관적인 쟁점일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보자면은 명확한 근거들과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의견이 전부 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으로서의 주는 권한이 아니고 삼권 분립상 매우 제한적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헌법적인 한계를 넘어가지고 다른 권한을 무엇보다도 군사력과 물리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군부대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하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허용할 것인가? 앞으로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국 기준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대통령이 군부대를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법률가들, 헌법학자들이 있다면은 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상 국군은 국민을 지키는 외적을 방해하는 데 쓰여야지 내부적인 정치 문제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 질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예. 다양한 알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주장 그리고 법조계 분위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YTN 해설위원 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